저는 그 세력법률사무소의 현재 대표 변호사로 있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한 이후에 가장 흔하게 아시는 것처럼 재판을 하는 송무 변호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단어 하나나 논조만으로도 결과가 100% 바뀔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이 되면은 처벌이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새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인데요.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악플러들이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은 아니고 이제 모욕죄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자동차 창문을 열고 서로 욕설이 오갔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모욕죄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는 쌍시옷 들어가는 욕설 하는 경우는 다 모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겨진 형상이라는 표준어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간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동일하게 머리 벗겨진 놈이라는 표현은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봐서 벌금 100만 원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의 적시가 있어서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1대1 관계에서 이야기한 것은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이제 판례는 좀 재미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한테 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공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주 동기나 목적이 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린 것이지 나의 사익을 위해서 알린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병원을 이용했는데 병원의 서비스가 엉망이었다. 이런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겠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지인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진 뒤에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니까 남자의 번호가 68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8명을 모두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들 조심해라. 땡땡땡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저처럼 어자한 관리 당하고 후회하지 말아라.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요. 명백하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진짜인 줄 알았다 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대표가 횡령을 했다라고 해서 그 대자보를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동대표가 횡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공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미용실을 예약하고 취소를 하지 않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미용실에서 전화가 와서 막말과 반말을 하면서 나에게 협박을 했다. 이런 내용을 또 그 인터넷에 올렸는데 역시 동일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둘 다 무죄가 나왔어요. A랑 B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고, 이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이 커플을 헤어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여자친구의 이름과 사진으로 소개팅 어플에 가입합니다. 여자친구인 척 하면서 그 소개팅 어플에서 무작위로 남자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SNS에서 타인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죠. 이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됐고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크게 보면은 포털 사이트의 삭제 요청,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